네, 인적 자원 개발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인적 자원 개발론과 관련되어진 주요한 용어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인적 자원이라는 말이 쓰이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인적 자원 이게 한자로 말하면 사람의 노동력을 다른 물자와 똑같이 생산 자원의 하나로 보고 하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여러분들은 인적 자원 말고 인적 자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회계에서 은행에 가면 자원, 부채, 자본 이런 말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인적 부채 이런 말은 안 들어봤죠? 인적 자본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자, 이 자본이라는 건 사업의 기본이 되는 돈, 미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튼 인적 자원과 자본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한번 좀 봅시다. 자, 인적 자원이라고 하면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 지니고 있는 비가시적이고 무형적인 속성 또는 조직 구성원의 인원수 자체를 얘기한다라는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 자원적 측면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스킬, 창의성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비가시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이라는 것은 추상적이라는 말과 어느 정도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진 결과인 스킬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창의성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인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왜 이런 인적 자원들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비가식적이고 무형적인 속성을 여러분들은 향상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직업인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많은 기업들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우선 인적 자원의 확보, 유지, 개발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많은 기업들은 좋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의 이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이에 반해서 인적 자본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학에서 여러분 부채, 자산, 자본 이런 말과 비슷한 이러한 용어의 그룹에 속해 있는 이러한 자본이라는 용어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좀 더 자원에 비해서 수치화되고 계량화되어서 측정 가능한 틀로서 인적 자원을 한정해 놓은 것이 인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의 그 경제적 가치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자본을 뜻한다라는 말이죠. 이것은요, 인적 자원과 자본을 조금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좀 더 학문적으로 체계화되고 계량화되고 수치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측면이라면 인적 자본으로 보는 겁니다.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좀 더 능력적이고, 그죠? 능력, 생산력 또는 창의력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죠. 자, 근데 인적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좀 깊게 들어갑시다. 왜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적 자본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 말 미국의 노동 경제학자인 슐츠와 베커 등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실제로 인적 자본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계산해 볼 것입니다. 거칠게 우선 얘기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썼던 교육비들이 있죠. 물론 직접 교육비와 간접 교육비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때의 교육비는 기회비용이 포함된 거와 안 포함된 거로 다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자, 교육비라는 개념에 더하여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있습니다. 이 수익이 커야지만 우리는 지금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비율을 계산해내는 것이 뭡니까? 교육 투입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교육 수익률을
거칠게 말하자면 인적 자본을 계량화해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과제는 또는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때 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주요 용어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적 자원이든 자본이든 결국에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극이 필요한데 이 자극을 우리는 교육 혹은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육과 훈련은 여러분들이 조금 분별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분명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서 범죄인을 양성하는 것을 그 범죄 우두머리가 뭐라고 합니까? 애들 교육시키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때의 교육은 정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것들, 즉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들을 전수하는 걸 우리는 교육이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교육과 훈련의 이 차이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교육과 훈련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적 개념 정리 가봅시다. 교육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도 교육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개념부터 봅시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을 가르치는 교육학 용어이다라는 뜻이죠. 예때로 봅시다. 이것은요, 광의적 개념, 조금 거칠게 표현해서 그런데요. 실제로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 이때의 모든 행위는요, 좋던 나쁘던 이런 행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좋은 행위만을 일컫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그죠? 받아들여지는 그런 행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둑질 같은 건 방금 얘기했듯이요. 아까 공공의 적 그 영화 사례에서 말했듯이요. 도둑질하는 사기치는 거, 이것은 우리가 교육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 즉 긍정적인 행위 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봅시다. 교육은 인간 형성의 과정이며 사회 개조의 수단이다.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개인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나날을 보내게 하며 나아가 사회 발전을 꾀하는 작용인 것이다. 여러분 여기 봅시다. 나 하나의 발전만으로 끝나는 것 역시 교육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발전을 꾀하는 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인간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개인한테 종속되어 있는 어떤 능력 향상이 교육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 발전에 그 개인이 기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알아봅시다.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인간 형성의 과정으로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가치관 등을 전수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또 다른 하나의 필요 요소는 사회 발전을 꾀하는 작용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또 세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자발적 창조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이것은 성장하고 약간 다릅니다. 성장하고요. 성장은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유전자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발육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것은요, 내가 굳이 힘을 쏟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자발적 자연스럽게 선천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변화 양상을 우리는 성장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이것은 교육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자발적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교육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비자발적이면서 도덕적 사회 가치를 전수해야 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는 세 가지 개념체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포함하지 않는 것,
즉 이거와는 다르게 아까 성장이 있다고 했었죠? 성장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발적 또는 자연적 또는 선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교육에서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빠진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거고 반복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교육과 차이를 두는 분도 계십니다. 그죠? 하지만 자, 이게 봅시다. 몸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했다라고 합시다. 높이뛰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연습했어요. 이때 우리는 교육을 받다라는 말도 하지만 훈련을 받았다라고 훈련을 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요. 자, 그렇다면 훈련을 교육과 어떻게 대별되는지 그 훈련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두산백과 네이버에서 지식백과에서 이게 용어를 찾아본 것입니다. 출처를 밝혀둡니다. 자, 교육용어로서 교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다라는 뜻이죠. 뭐가요? 훈련이요. 훈육과는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수가 주로 지식의 전달과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 작용에 대해 반해서 훈련은 훈육과 마찬가지로 주로 도덕성의 함량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적 의지적 작용이다라는 뜻이죠. 자, 이때 요 의미는 뭐냐면 훈련이 훈육과 관련돼 있어서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한 자기 수양적 측면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동어 이유로 훈련이라는 것은 어떠한 학습 원리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집중학습, 분산학습과 학습법의 차이는 그대로 훈련법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조건이 붙은 강화나 연합도 훈련을 이해하는 중요한 상황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또 알아두시라. 하나는 훈육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라는 것은 학습법과 차이인 또 다른 하나는 자, 조건에 따른 강화의 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요, 육체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 교육이, 요게 훈련이, 여기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속에 바로 훈련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때의 훈련이라고 해서 훈육도 될 수 있고요. 집중해서 분산학자는 학습법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훈련을 좀 더 크게 보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훈련을 이렇게 더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께서는 교육 속에 훈련이 들어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입니다. 자, 개발 훈련이라는 것, 즉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직업 능력 교육 이렇게 해도 사실은 비슷한 개념으로 쓰일 수 있겠죠? 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사실상 직업 훈련과 동일한 개념이더라라는 말입니다. 이를 또 달리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 근로자로 하여금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을 습득 향상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을 아실 때는요, 이런 정의보다도 이렇게 있는 조건들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정의와 조건 이렇게 나눠지죠? 그렇다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라 함은,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를 말한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은 15세 이상인 자에게 실시하되 15세 이상으로서 훈련 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따로 정하거나 필요한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자, 이거 실무 노동 용어 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의 내용과 대상에 따라 구분하면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으로 구분되고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은 훈련 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그죠?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훈련입니다. 원격 훈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원격 훈련이죠? 현장 훈련, 대면화에서 우리가 하는 훈련을 뭡니까? 현장 훈련이랍니다. 혼합 훈련 등의 구분으로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업 교육이라는 것,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라는 것은 사실 말해서 직업 훈련이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지요. 그렇다면 직업 훈련이 있는가 하면 직업 교육은 뭐냐? 어떤 직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현재의 직무를 유지 개선하기 위한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교육을 의미한다. 다시 여기서 중요한 용어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교육이다. 아까 교육이 여러분들 훈련보다 좀 더 큰 개념이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직업 훈련이 좀 더 공식적인 훈련에 들어간다라고 한다. 공식적인 교육의 하위 요소라고 한다면 직업 교육이라는 것은 이를 포함한 비공식적인 교육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업 교육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 우선 요약부터 봅시다. 취업을 목표로 당의 직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더라라는 뜻이죠. 즉 기술,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기 위한 모든 그런 교육을 우리는 직업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우선 봅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학사, 학위 미만의 학력을 요구하는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기 적성 능력, 흥미, 신체적 특성, 가치관 등에 알맞은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이해, 판단, 일에 대한 습관들을 개발하는 이에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일을 개선,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사회교육, 그리고 일의 현장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을 총칭해서 얘기하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는 자, 직업교육과 직업교육과 직업능력 개발 훈련 중에 어느 것이 좀 더 큰 개념이더라? 맞습니다. 바로 자, 여기서 볼까요? 자,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개념 사이에서는 직업교육이 좀 더 큰 개념이더라. 왜 그러냐면 직업교육은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교육 패러다임 혹은 형태를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업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업교육이라는 거 한번 알아보죠. 직업 분야 중 특히 농업, 상업, 수산업, 해양, 가정, 보건, 간호 등의 직업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킬 목적으로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수준에서 실시되는 교육을 실업교육이라 한다. 조금 학번이 높으신 학생들은 아마 실업계 고등학교를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옛날에 전문계고 혹은 실업계고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이 실업은 여러 직종 분야 중에서 특히 어디에 방점이 찍히냐면 자,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죠? 농업, 상업, 수산업, 해양, 가정, 보건, 간호 직업 분야에서 쓰이는 직업 훈련을 우리는 실업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또 달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 볼까요? 실업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합니다. 취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습득시킬 목적으로 여기까지는 직업훈련과 같죠? 직업교육 같어요. 같습니다.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각종 학교 및 직업훈련 양소소 등에 실시되는 교육. 자, 그러면 알 수 있듯이 다른 거와 다르게 여기서는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수준에서 하는 거더라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다른 교육과 조금 구별되는 특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다시 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업 교육 중에서는 이렇게 실업 교육이 들어갑니다. 다시요. 여기서는 직업 교육이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는 실업 교육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이걸 조금 서툴러서 미안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실업 교육이 들어갔는데 이 실업 교육이 들어가는 특징이 뭐냐면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형태더라라는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기술교육이란 건 뭐냐?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기술교육이라고 받아보셨을 겁니다. 기술교육이란 교양교육으로서의 기술교육에 대한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기술교육이란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이용하고 관리하며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여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죠? 능력을 함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에서 하는 것은 실업교육. 그죠? 기술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 한다고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떠한 기회라든지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는 걸 우리가 기술교육이라 하더라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여기 기술교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술교육,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납땜하는 거라든지 또는 납땜하는 거라든지 또는 파이프 굽히는 거 그리고 저기 바느질하는 법 이것을 우리가 기술 과정 시간 때 배웠단 말이죠. 그죠? 이게 바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인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렇다면 자동차 고치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기술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자면 그죠? 이것은 전문 교육으로서 기술 교육 분야에서도 좀 더 실업 교육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왜 이런 교육들을 굳이 나눠서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야 속에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들에게 이러한 역할들을 여러분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밑바탕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교육의 종류를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산업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실업교육, 직업교육, 기술교육의 개념이 전부 산업교육에 포함될 뿐만이 아니라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개념이 전부, 여기서 전부, 개념이 전부 산업교육에 포함,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산업교육 내에서는 기술교육도 있고, 또는 직업훈련도 있고, 직업교육도 있고, 그런 실업교육도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나 산업교육이라 하면 4년제 대학에서의 직업교육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개념 그런 문제는 잘 내지 않겠지만 간혹 교육의 종류 어느 것이 실업교육, 기술교육, 산업교육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할 거면 산업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얼추 답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애교육과 한번 다시요. 여기 한번 봅시다. 산업교육이라는 거 보겠습니다. 자, 교육학 용어사전에서는 산업교육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 Industrial Training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제품의 생산 기술을 다루는 제조 생산직의 연수이더라라는 것. 협의로는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좀 더 강의에서는 좀 넓은 의미에서는 기업이나 산업체에서 피고용자에게 실시하는 모든 연수 개발 교육을 의미하더라라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이 산업교육이요. 번역을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교육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생산자의 관리자 교육을 의미한 것으로도 사용되던 그러니까 관리자들 있죠? 그죠? 관리자들한테 하는 교육을 혹은 기업교육이라고도 사용되기도 하였더라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산업교육의 범주가 넓어서 이제는 생산직 을 위한 교육을 비롯하여 신입사원 교육, 계층별 교육, 여사원 교육 이런 모든 등등의 교육들을 우리는 산업교육이라 하더라. 그래서 제일 포괄적인 개념이더라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애교육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생애라는 말보다는 흔히 우리가 평생교육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애라는 말, 생애교육은요. 자, 우선 정의부터 봅시다. 개인이 자신의 능력, 흥미, 적성에 알맞은 일을 자각, 탐색, 선택, 준비, 유지, 개선할 수 있도록 취약 전 교육부터 시작하여 평생 동안이란 뜻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학습하는 경험의 총체더라라는 말입니다. 그죠? 원래 방금 얘기했듯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 교육을 우리는 평생 교육의 모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생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교육학 용어 사전에서는 어떻게 풀이하고 있냐면 career education이라고 하여 생애 교육이라고 하면 그죠? 자,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에서 일이나 직업 준비라는 모든 진로 교육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이 모든이라는 것은요. 다시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산업 교육은 그죠? 수직, 수평 모든 걸 다 포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그죠? 수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단이고요. 그죠? 자, 수평이라는 것은 횡단이라고 합시다. 자, 생애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라고 하는 자, 수직 종단의 개념과 좀 더 일맥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때인 모든이라는 것 이것은 뭡니까? 전생에 걸쳐서라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그 교육, 생애교육의 목적으로서는 이 네 가지가 있네요. 모든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을 위한 기초를 개선하고 직업상의 기능 획득을 촉진하며 교육상의 성취를 증가시켜준과 동시에 교육을 그들의 장래에 비추어 보다 뜻 있는 것이 되게 함, 훈련 기회의 폭을 넓히어 줌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여 생애교육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하로 교육과 생애교육은 약간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생애교육과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쓰일 수 있는데요. 개인과 집단 모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한 인간적, 사회적, 집단적 발전을 성취시키는 과정이더라라는 말이죠. 여기서도 여러분 보시는 바와 있지만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한 인간적, 사회적 발전을 성취하는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교육학 용어 산정에서는요. 자, 유아에서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친 교육을 평생교육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회교육을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오늘날 국가의 대부분의 국가 평생교육념의 교육체제를 제정해봤다. 학교교육이라는 것은 정규교육과정이고요. 사회교육은 비정규교육과정이라고도 나누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정규과정과 비교육과정의 합한 통합 교육 모델이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좋아요. 요즘에는 교육학에서 90년대까지만 해도 평생교육이 교육학에서 다뤄야 되는 그러한 뭐 주제가 비중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평생교육이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애교육에서 좀 더 발전된 것이 다시요.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생애교육을 좀 더 포괄하여 깊이와 넓이를 깊게 하면서도 넓게 학문 체계를 형성한 것이 평생교육이더라라는 말입니다. 그죠? 좋아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용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내 사업 내 직업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체, 즉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직업 훈련 기관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기업에 필요한 기술, 기능 능력을 그죠?
자체적으로 훈련시켜 양성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다시 해봅시다. 설립하여라고 말합니다. 기업, 산업내라는 것은 그 기간 내에, 산업기간 내에, 그죠? 자체적으로 훈련하여 양성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뭐, 굿이어라는 타이어가 옛날에 뭐였습니까? 그죠? 그 기능공들을 훈련시켰거든요. 타이어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고, 뭐 포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라든지 기계, 자동차 만드는 그 기계를 어떻게 잘 조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훈련하는 기관들이 그 회사 내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 내 직업 훈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회사에 취업하게 된다면 이러한 사업 내 직업 훈련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될 것입니다. 직업 훈련 분담금이 있어요. 직업훈련 기본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의 매출을 가진 기업은 1급 총액의 20%를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자체 양성하거나 재직 근로자의 향상 훈련을 사용하도록 한 제도이더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듣고자 하는 직업 훈련을 받는 사례가 있죠? 이것들이 직업훈련 분담금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물론 내주는 것이죠. 그죠? 물론 회사에서 내주는 것이 이제 직업훈련 분담금이지만 개인이 또 내고 이 낸 돈을 뭡니까? 나중에 쿠폰 형식으로 다시 받는 것,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노동부에서요. 이것도 일종의 직업훈련 분담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보다는 기업이 분담하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직업훈련 분담금의 개념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이 인적 자원 개발론에 쓰이는 여러 교육이라든지 훈련의 종류를 용어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용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어떻게 차이 나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특성들을 찾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인적 자원,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을 직접 계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